자, 암세포 세 번째 시간, 이번에는 암의 발생, 칼시노제네시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그동안 암의 특징, hallmarks of cancer, 그리고 tumor microenvironment, 종양 미세 환경 등에 대해서 공부했으니까 이번에는 왜 암이 생기는지 등을 살펴본 고전적인 연구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할게요. 최근에는 뭐 암이 그냥 재수 없어서 생긴다 뭐 그런 사실 확률에 의해서 많이 생기기도 하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암이 생긴다는 여러 가지 나쁜 생활 습관들 그런 것도 하나도 안 하고 살았는데 암이 쉽게 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남들이 보면 저 사람은 저렇게 막 사는 걸 보니 암이 쉽게 걸리겠다, 그런 사람들도 암이 안 걸리고 오래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 뭐 여러 가지 논문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뭐 by a number of stem cell division, 이거는 뭐 스템셀에 관련된 그런 논문인데, 어쨌든 운에 좌지우지 된다는 그런 의견도 꽤 많은 편이에요. 자, 그래서 처음에 암의 발생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알아보았던 고전적인 실험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뭐 화학적 물리적 발암원, 화학적 발암원은 뭐 여러 가지 케미칼들, 저 발암 물질 그런 것들, 뭐 여러 가지 많죠. 무슨 아주 독성 물질부터 사실 뭐 알코올 같은 것도 사실 발암 물질로 지정되어 있죠. 자, 화학적 그리고 물리적 발암원은 뭐가 있을까요? 뭐 자외선 같은 것들, 햇볕에 들어있는 자외선, 물리적 발암원이죠. 자, 화학적 물리적 발암원에 의해서 발생된 DNA의 뮤테이션, 돌연변이가 암을 일으킨다. 자, 보시면은 요 나프틸 아민이라는 걸 갖다 쥐에게 억지로 먹이면은 쥐의 간에서 스무트 엔도플라스믹 레티큘럼에서 얘를 갖다가 수용성으로 만들어 가지고 오줌으로 배출시키려고 거기다가 OH 그룹을 붙이죠. 그래서 간에서 사이토크롬 P450가 하이드록실레이션 시켜요. 여기 보시면 OH가 붙어 있죠. 그리고 방광에서 DNA 어딕트를 일으키는 형태로 전환되어서 DNA에 결합해서 돌연변이를 일으키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돼서 DNA 안에 끼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방광암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대사에 의해서, 원래는 이런 놈을 집어넣었는데 다른 놈으로 바뀌죠. 활성화되어서 암을 일으키는 물질을 프리칼시노젠, 칼시노젠 하면 발암물질, 프리칼시노젠 하면 발암물질의 이전 단계, 전 발암물질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어떤 물질이 발암 물질로서 작용할 수 있나, 전 발암 물질로서의 포텐셜이 있나를 알기 위한 테스트가 바로 에임스 테스트라요. 에임스라는 사람이 개발한 거죠. 그런데 좀 에임스 테스트는 내가 1970년대 에임스라는 사람이 돌연변이원, 뮤타젠 또는 발암원, 돌연변이를 일으키면 발암도 시킬 수 있는데, 돌연변이원이 좀더 스펙트럼이 넓겠죠, 그죠?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물질 중에 일부가 발암 물질로서도 작용할 수 있는 거죠. 뮤타젠이 칼시노젠으로 작용할 수 있나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고안해낸 값싸고 간단한 테스트다. 배양 비용이 저렴한 미생물인 살모넬라 타이피뮤리움, 이콜라이, 대장균과 함께 미생물 연구가 가장 많이 된 그러한 미생물 종 중에 하나가 살모넬라 타이피뮤리움이죠. 살모넬라 타이피뮤리움을 사용한다. 어떻게 사용하냐? 살모넬라 타이피뮤리움의 히스 마이너스 트레인을 사용한다. 히스 마이너스 트레인은 히스티딘이라는 아미노산을 합성하는 유전자들이 고장나서, 원래는 히스티딘을 배제해 주지 않아도 야생종 와일드 타입 살모넬라 타이피뮤리움은 자랄 수 있는데, 히스티딘 마이너스 뮤탄트 돌연변이를 만들면은 히스티딘을 꼭 넣어 주어야지만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녀석이에요. 자, 그래서 에임스 테스트를 하는데, 테스트하고자 하는 물질, 이 물질이 발암물질인가 아닌가, 돌연변원인가 아닌가를 알기 위한 물질을 넣어주는데, 그냥 넣어주는 게 아니라 쥐간 추출물, 일본어로 하면 쥐간 엑기스가 익스트랙트, 추출물의 일본식 발음이죠. 쥐간 익스트랙트를 넣어줘서 같이 배양한다. 왜 그럴까? 쥐간 추출물에 여러 가지 이제 이러한 사이토크롬 P450 같은 그런 것들이 있어서 발암 물질을 뭐 후보군이 들어왔을 때 뭐 여러 가지로 변형시켜 가지고 진정한 발암 물질로 만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간 안에서, 간세포 안에서 간세포의 여러 가지 효소들이 밖에서 들어온 물질을 변형시켜서 발암 물질을 만드는 과정을 모사한 거죠. 미믹한 거예요. 그래서 쥐간 추출물을 같이 테스트하고자 하는 물질에 같이 섞어서 넣어주고 오랫동안 있다가 이제 테스트하고자 하는 물질이
G 간에 있는 여러 가지 효소에 의해서 전환되기를 기다려야겠죠. 그 후에 히스티딘이 없는 배지에 배양하면은 얘네들은 이 히스티딘 마이너스 스트레인은 자라지 못하겠죠. 테스트하고자 하는 물질이 G간 추출물에 의해서 활성화되어 돌연변이 원으로 작용하여 히스 마이너스 균주가 없는 히스가 없는 배지에서도 히스 마이너스 균주가 히스티딘이 없는 배지에서도 자랄 수 있게 되어 콜로니가 형성되었다. 콜로니가 여기 생겼죠. 보시면 생겼죠. 그리고 G간 추출물만 그냥 집어넣었더니 대조군 실험으로 돌연변이원으로 작용할 물질이 없어서 항상 모든 실험은 대조군을 잘 설정을 해야 되죠. 이 경우에 대조군은 G간 추출물만 넣어준 거죠. 돌연변이원으로 작용할 물질이 없어서 콜로니가 형성되지 않았다. 뭐 간혹 자발적인 돌연변이로 콜로니가 생기기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 에임스 테스트는 박테리아의 돌연변이원으로 작용하는 물질이 인간에게도 발암 물질로 작용할 수 있다는 가정에 기반한 테스트이므로 한계가 있다. 박테리아랑 인간이 어찌 같겠어요, 그죠? 일단 원핵 생물인 박테리아를 가지고 진핵 생물인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고 G간 추출물의 돌연변이원 활성화 능력은 인간 간세포의 능력과는 다를 수 있다. 당연하죠. G가 안 하고 인간 간하고 어떻게 같겠어요? 최근에는 인간의 간 추출물도 실험용으로 구매 가능해서 실험에 사용하기도 한다. 정말 에임스 테스트나 또 물질의 독성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어떠한 물질이 이 박테리아 살모넬라 타이피뮤리움의 히스티딘 마이너스를 돌연변이 시켜가지고 히스티딘 없어도 자랄 수 있는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 물질은 역시 사람이 흡입하였을 때, 섭취하였을 때 간에서 활성화되어서 사람에게서 돌연변이원 혹은 발암원으로 칼시노젠으로 혹은 뮤타젠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그런 가정에 기반한 그런 실험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암이 생기느냐? 암을 일으키는 돌연변이를 어떤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암이 일어난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되어 있죠. 자, 정상세포의 성장과 분열을 조절하는 유전자들을 프로토온코진 전환 유전자라고 해요. 얘네들이 그냥 평소에는 상관없는데 가만히 있을 때는 상관없는데 얘에서 돌연변이가 생겨서 활성화되면 발암 유전자로 변하기로 한다. 프로토온코진이 여러 가지 돌연변이원에 의해서 온코진으로 바뀌게 된다. 온코진이 암화 칼시노제네시스를 촉진한다. 세포의 빠른 분열을 일으키는 신호 전달, 세포 주기 조절 메커니즘 붕괴, 세포 주기를 억제하는 여러 가지 브레이크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망가뜨리는 거죠. 온코진이 발암 유전자가. 자, 투머 서프레서진, 가디언스 오브 더 지놈, 우리 유전체를 갖다 보살피는 저거 뭐지 저 만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걔를 생각해서 그린 건데 어쨌든 P53 같은 유전자가 이제 가디언스 오브 더 지놈, 우리 지놈을 보살피는 어디가 망가지거나 그러면은 걔를 뭐 에이포토시스를 시킨다든가 세포 주기를 억제시킨다든가 그래서 암세포로 변하지 않도록 암세포로 변할 것 같으면 아예 죽여버리고 그런 전체 개체의 생존을 위해서 암세포를 죽여버리는 역할을 하는 게 투머 서프레서진이죠, 그죠? 안녕 나는 우리 세포들이 과다한 분열과 성장을 조절해서 암세포가 되는 것을 막는 투머 서프레서 진이야. 얘가 근데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돌연변이원 발암물질에 의해서 투머 서프레서 진이 고장나 버리면 즉 돌연변이가 일어나 버리면 세포의 과도한 성장과 분열을 촉진하는 신호 전달이 일어나서 암이 생길 수 있다. 투머 서프레서 진은 존재하면은 암이 안 일어나고 얘가 돌연변이에 의해서 망가지면 암이 일어날 수 있는 거고 반대로 프로토온코진은 돌연변이에 의해서 온코진이 되면 암을 촉진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온코진은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활성화될 수도 있고 트랜스크립션 양이 일어나서 유전자 증폭, 진 앰플리피케이션에 의해서도 활성이 늘어난다. 자, 그래서 발암 유전자 온코진은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활성화될 수도 있고 전소양이 늘어나거나 혹은 유전자 증폭, 유전자가 똑같은 카피가 여러 개 생기는 거죠. 진 앰플리피케이션에 의해서도 활성이 늘어난다. 자, 라스 같은 프로토 온코진의 경우에 라스는 정상의 경우엔 GDP를 결합해서 활성화되고 순간적으로 GDP가 이제 GDP로 하이드롤라이시스 되면 얘가 이제 쉬면서 이제 액티비티가 없어지는데 돌연변이 라스죠. 무섭게 생겼죠. 얘는 와일드 타입 라스보다 GTP를 좀 더 강하게 결합하고 있죠. GTP를 결합하고 있는 상태가 훨씬 오래 지속되어서 세포 성장 신호를 계속 내려보낸다. 뮤턴트 라스는 GDP와 결합한 형태로 잘 전환되지 않아서 라스 밑에 맵 카이네이즈 그 밑에 맵 카이네이즈 그 밑에 맵 카이네이즈란 맵 카이네이즈 캐스케이드
대표적으로 세포 분열 같은 것들을 촉진하는 그러한 세포는 신호 전달이죠. 이거를 뮤턴트 라스가 와일드 타입 라스보다 좀 더 많이 활성화시킨다는 거죠. 자, 그리고 믹 같은 것도 이제 발암 단백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상 와일드 타입 믹 같은 경우에는 이 유전자죠. RNA 폴리머레이즈가 믹 RNA를 만들고 믹 프로틴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믹 발암 유전자가 증폭되어서 믹 유전자 이 염기서열이 굉장히 여기 많이 생기는 거죠. 믹 발암 유전자가 증폭되어서 여기 2개만 생긴다고 했는데 뭐 서너 개가 생길 수도 있고 몇 더 많이 생길 수도 있고, 믹 발암 단백질들이 더 많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또 하나 가능성은 믹 발암 유전자가 전사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다른 유전자의 프로모터, 여기는 믹인데 그 앞에 프로모터가 원래의 프로모터가 아니라 다른 유전자의 프로모터가 잘못 와서 붙은 거예요. 다른 유전자의 프로모터 융합해서 믹 발암 단백질들이 더 많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여기는 프로모터 구조가 달라가지고 다른 놈들이 더 많이 와서 얘를 RNA 폴리머레이즈를 막 못살게 굴면서 빨리 일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더 많은 mRNA가 생기고 더 많은 믹 단백질이 생긴다. 돌연변이 혹은 준 앰플리피케이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발암 유전자의 산물인 발암 단백질, 온코프로테인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또한 가장 유명한 거죠. 염색체 전좌, 크로모소멀 트랜스로케이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융합 단백질. 단백질 2개가 서로 엉뚱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쪽 염색체에서 유전자의 이쪽 부분, 저쪽 염색체에서 유전자의 저쪽 부분이 서로 만나서 BCR-ABL이라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 크로닉 마이올로지아너스 류케미아, CML 아주 유명한 백혈병이죠. 이걸 일으키는 프로테인 카이네이즈다. 자, 9번 염색체에 ABL이라는 타이로신 카이네이즈가 있고 22번 염색체에 BCR이라는 유전자가 있어요. 파란색과 빨간색. 그런데 염색체가 부러지는 손상, 크로모솜 브레이크에 의해서 재수 없이 잘못 염색체 전좌, 크로모소멀 트랜스로케이션이 일어나게 되면은 융합 염색체가 생겨나게 된다. 어떻게 돼요? 여기 보면 딱 잘라져 가지고 9번 염색체의 이 ABL 부분이 딱 22번 염색체의 BCL 부분과 딱 결합해서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딱 싹 염색체 트랜스로케이션에 의해서 9번 염색체는 더 길어졌고 22번 염색체는 더 짧아지고 BCR-ABL이라는 ABL이라는 융합 유전자가 생겼다. 원래 다른 염색체에 존재하던 2개의 유전자가 이렇게 융합된 거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염색체를 우리가 필라델피아 크로모솜이라고 불러요. BCR-ABL. 여기 보시면 여기 생겼죠. 그죠? 나를 처음 발견한 연구자들이 미국의 필라델피아 주에 있는 연구실 소속이어서 이 염색체를 우리가 필라델피아 크로모솜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게 만들어지냐? BCR-ABL이 융합된 유전자의 mRNA가 만들어지고 BCR-ABL 융합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원래 ABL은 단백질 인산화 효소인데 BCR이랑 퓨전이 되면서 더욱더 강력한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액티비티를 가지고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액티비티를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세포 내로 여러 가지 신호 전달을 활성화시키면서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백혈병 중에서 특별히 여기 만성 골수성 백혈병, 크로닉 마이올로제너스 류케미아, CML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이러한 필라델피아 크로모솜의 생성 메커니즘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압력 억제 유전자 투머 서프레스진은 상동 염색체 두 쪽에 모두 돌연변이가 일어나. 우리 염색체가 다 상동 염색체가 있죠. 남자의 경우 XY를 제외하고 나머지 염색체들은 다 똑같은 카피가 1번 엄마한테서 받은 1번, 아빠한테서 받은 1번, 엄마한테서 받은 20번, 아빠한테서 받은 20번 이렇게 한 쌍씩 상동 염색체가 있어요. 그래서 상동 염색체에서 또 서로 똑같은 단백질, 똑같은 유전자를 발현시키기 때문에 상동 염색체 중에 하나만 망가지면 나머지 한쪽이 기능을 해서 한쪽에 망가진 쪽의 기능을 보완해 줄 수도 있어요. 특히 투머 서프레서진은 그래서 상동 염색체 양쪽에서 다 발현을 시키기 때문에 한쪽이 망가져도 한쪽에서 엄마한테서 받은 P53의 유전자가 망가져도 아빠한테서 받은 P53의 유전자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돌연변이가 안 일어나면은 그 유전자의 산물인 단백질 P53 단백질 예를 들면 그것들이 이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나 알지? 투머 서프레스 진. 여러분들의 세포를 암세포가 되지 않게 막아주는 투머 서프레스 진. 당연히 나는 상동 염색체 2개에 하나씩 2카피가 존재하죠. 엄마한테서 받은 거, 아빠한테서 받은 거. 그래서 이론적으로 상동 염색체 한 쌍에 존재하는 한 쌍의 암 억제 유전자가 모두 2개가 모두 돌연변이로 망가져야지만 기능을 잃는다.
얼마나 재수가 없으면 상동 염색체 양쪽에 있는 암흑제 유전자가 모두 돌연변이가 일어날까? 그쵸? 돌연변이는 물론 뭐 뮤테이션 핫스팟, 그래서 DNA 어떤 특정 부위에 돌연변이가 많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게 없다고 가정하면 뭐 그런 게 있기도 하지만 재수없게도 P53 이라는 특정하지 않아도 뭐 암흑제 유전자가 여기 있고 여기 있는데 돌연변이가 일어날 확률도 굉장히 적은데 하필이면 그 두 군데 똑같이 하나 엄마한테서 받은 거 하나 아빠한테서 받은 그런 암흑제 유전자가 동시에 망가질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적겠죠. 그죠? 그런데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상동 염색체 중 한 쌍 중 한쪽의 염색체에 있는 암 억제 유전자가 돌연변이에 의해서 망가져서, 자, 상동 염색체 색깔을 다르게 그렸어요. 그래서 얘는 살아 있고 얘는 죽었죠. 다른 한쪽 상동 염색체의 암 억제 유전자에서 투머 서프레서 주인 프로덕트가 만들어지면 여기 얘는 못 만들지만 얘는 만들어지죠. 그래서 암 억제 유전자의 암 억제 기능은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러나 안녕, 나는 암 억제 유전자로부터 만들어진 암 억제 단백질이라고 해. DNA 합성이 됐어요. 이제 두 배로 불렸죠, 그죠? 세포 분열을 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원래는 이제 요게 이쪽 딸 세포로 가고, 오렌지색은 이쪽 딸 세포로 가고, 초록색은 또 다른 딸 세포로 가는데, 재수 없게도 크로싱 오버, 교차가 일어날 수가 있죠. 교차가 일어나서 감소 분열 때만 교차가 일어나는 것은, 원래 감소 분열 때는 상동의 염색체가 일부러 나란히 접근해가지고 교차를 일으키는데, 그건 일부러 교차를 일으켜서 유전자를 잘 셔플해가지고 다양한 형질을 가진 자손들이 나오도록 하는 게 교차의 존재 목적이죠. 그런데 재수없게도 감소 분열뿐 아니라 우리 체세포 분열 때도 재수없게도 교차가 아주 적은 확률도 아니네. 10의 마이너스 3승으로 유사 분열 때도 교차가 일어난다. 교차가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양쪽에다 살아있는 놈이 있었는데 재수없게도 얘는 한쪽이 맛이 간 놈, 얘도 한쪽이 맛이 간 놈,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얘네들끼리 서로 염색체의 조각을 교환하는 교차가 일어나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럼 여기서 만들어지는 딸 세포는 아페이지에서 유사 분열이 일어나게 되면, 여기서 유사 분열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나는 운 좋게 wild type 암 억제 유전자만 있는 염색 분체를 물려받아서 둘 다가 살아있는 거죠. 암 억제 단백질을 순풍 산부인 것도 아니고 순풍 잘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데 재수없게도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두 개의 얼리얼, 두 개의 암 억제 유전자를 몽땅 둘 다 망가지고만 받았어요. 아, 재수없게 염색 분체 암 억제 유전자가 돌연변이 일어나는 놈들을 물려받았구나. 운도 없지. 나는 암 억제 단백질을 못 만들어내니 아마 조만간 암세포가 될 듯. 그래서 칼시노제네시스, 캔서 셀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암세포로 변했다. 왜 암세포가 어때서? 죽지 않는 영생을 얻고 좋잖아. 죽지 않기는 주인이 죽으면 따라서 죽어야죠, 너도. 그죠? 자, 이거를 로스 오브 헤테로자이거시티 이형 접합체, 한쪽 암흑제 유전자가 망가지고 한쪽은 망가진 거고 한쪽은 정상인 경우 두 개가 서로 다르니까 우리가 헤테로자이거시티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쪽만 살아 있어도 괜찮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없어져서 양쪽 다 망가지는 경우를 우리가 로스 오브 헤테로자이거시티라고 불러요. 즉 아페이지에 처음 등장한 돌연변이가 일어난 세포는 암 억제 유전자를 하나의 상동 염색체는 정상, 그렇죠? 하나의 상동 염색체는 정상, 그리고 하나의 상동 염색체는 망가진 놈으로 갖고 있는데 그걸 서로 헤테로자이거스하다는 거죠, 그죠? 서로 상동 염색체의 다른 버전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지만 교차를 통해서 헤테로자이거시티를 잃고 돌연변이 암 억제 유전자를 호모자이고스하게 가진 세포는 어떤 놈? 이런 놈이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loss of heterozygosity 암 억제 유전자 손실을 통한 암세포 생성 과정에 자주 관찰된다. 종종 관찰된다 정도로 할게요. 일단 하나의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일어날 확률은 100만 번에 한 번, 10의 마이너스 6승. 그러니까 양쪽 상동의 염색체의 대립 유전자에 모두 돌연변이가 일어나려면 재수가 굉장히 없는 거죠. 10의 마이너스 12. 로또 만질 확률보다도 훨씬 적죠. 그죠?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 다만 돌연변이가 일어나고 재수없게 유사 분열 때 일어나는 크로싱 오버에 의해서 이러한 로스 오브 헤테로자이고시티가 발생할 확률은 아까 마이토시스에서 감소 분열할 때 교차가 일어날 확률이 10의 마이너스 3 승분의 1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니까 10의 마이너스 9승. 이것도 굉장히 적은 확률이긴 하지만 10의 마이너스 12승보다는 1000배 높으니까 훨씬 발생하기가 쉽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암 발생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자, 암 발생은 개시 단계, 이니시에이션, 촉진 단계, 프로모션, 진행 단계, 프로그레션으로 나눌 수 있다. 불쌍한 마우스로 실험을 많이 했죠. DNA에 생기는 돌연변이에 의해서 암이 발생한다는 것을 앞에서 배웠죠. 그렇다면 돌연변이만으로 암이 일어날 수 있을까? 마우스 모델을 이용한 고전적인 암 발생 실험을 통해서 암 발생의 각 단계에 대해서 공부해보자. DMBA라는 돌연변이원 혹은 바람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에요. 딱 보면 어떻게 생겼어요? 굉장히 하이드로포빅하게 생겼고 뭔가 DNA 염기 사이에 잘 끼려 들어갈 것처럼 생겼죠. 그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보면 굉장히 하이드로포빅하니까 물에는 안 녹아요. 보면 OH기 그런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얘를 되게 기름에 녹여요. 옥수수 기름, 콘오일만 식용유 거기다가 녹여가지고 오랄 가바지 억지로 마우스한테 입에다가 안 먹으니까 억지로 저렇게 먹이는 거죠. 그죠? 그걸 5mg/ml의 농도로 0.2 mlc 그러면 어느 정도 1mg 정도 주사하는 거죠. 1mg 정도 주사하는 게 아니라 입에다 주입한다. 그러면은 마우스의 세포 안에서 DMBA가 그쵸 여러 가지 하이드록실레이션에 의해서 에폭사이드 여기 산소가 붙어가지고 DMBA 3,4 에폭사이드, DMBA 3,4 다이올 알코올이 두 개니까 DMBA 3,4 다이올 2,4 에폭사이드 여기 또 에폭사이드 생겨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생겨가지고 얘네들이 뭔가 작용기가 생긴 거죠. 이런 것들 뭐 OH나 뭐 에폭사이드 이런 것들이 DNA와 결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우스의 세포 안에서 사이토크롬 P450 효소 등에 의해서 DMBA가 차례대로 변환되어서 DNA 어덕트, DNA에 결합해서 떡지게 하는 거죠. DNA에 딱 붙어서 어덕트라고 불러요. 만들 수 있는 최종 물질로 전환되어서 DNA에 결합한다. DNA 어덕트를 형성하면 염기 결합을 방해해서 이런 것들이 끼어들면은 염기 베이스 페어링이 제대로 안 되겠죠. 그죠? 물리적으로 불락하거나 그래서 돌연변이를 유발한다. 그래서 이렇게 DNA 손상을 통해서 돌연변이를 아직은 암이 된 게 아니에요. 돌연변이가만 생긴 거예요. 암의 첫 단계를 우리가 이니시에이션, 개시 단계라고 한다. 그 다음 단계, 자, 암의 다음 단계인 촉진 단계, 프로모션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세포 분열이 촉진되어야 한다. 그래서 세포 분열을 잘 일으키는 물질을 이 마우스에게도 도포해요. 아, 불쌍한 마우스, 그죠? 세포 분열을 촉진시키는 물질로 특정 식물이죠. 식물. 아, 또 노타가 나왔네. 미치겠다. 식물에서 낼 수 있다. 엽은 대표적인 포볼 에스터 일종인 TPA다.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린다. TPA, 테트라데카노일 포볼 아세테이트, 뭐 PMA, 포볼 14미리스테이트, 13아세테이트. 미리스테이트가 여기 붙어 있고 아세테이트가 붙어 있고 이런 식으로 그죠? 얘가 대표적인 발암 물질이죠. 저도 저거 가지고 예전에 대학원생 때 실험 많이 했었어요. 기스 교수님이 저걸 좋아하신다기보다는 저걸 갖다가 여러 가지 생물에도 처리해보고 암이 생기나 안 생기나 관찰했던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자, 그래서 이니시에이션 스텝을 했고 이번에는 아까 보았던 포버레스터가 함유된 역시 오일을 마우스의 피부에 발라서 세포들의 성장을 자극한다. 이 포버레스터가 어떻게 마우스 피부 세포의 성장을 자극시킬 수 있냐 하면은 얘가 신호 전달 파트에서 배웠던 PIP2가 잘라지면 뭐가 돼요? 포스파티딜 이노시톨 비스포스페이트가 잘라지면 IP3라는 신호 전달 물질과 다이아실 글라이세롤이라는 리피드 신호 전달 물질이 세포막에 존재해 가지고 이제 PKC 등을 활성화시킬 수 있죠. PKC.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요 포버레스터는 사실 다이아실 글라이세롤의 구조적 유사체로서 프로테인 카이니즈 C라는 세포 내 단백질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활성화되면 세포 분열이 촉진되어서 세포 증식 촉진 자극에 의해서 암세포로 변한다. 이니시에이션에 이어서 이제 프로모션, 진정한 암세포가 된 거죠. 그 이후에 이것들이 이제 프로그레션에 의해서 진행 단계, 프로그레션에서는 암세포가 점점 공격적으로 바뀌고 침윤, 인베이전 능력을 획득해서 다른 장기의 전이가 일어나서 개체의 사망에도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암의 치료는 다음 별도의 영상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